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화이자 PFE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빅손님께서 직접 모아주신 자료로 오늘 깊이 있는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미국 동부 시간으로 2026년 2월 3일 장 시작 전에 화이자가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흥미로워요. 실적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3% 넘게 하락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다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던데 4분기 성적표 얼마나 잘 나온 건가요? 네,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를 아주 시원하게 뛰어넘는 실적이었습니다. 월가의 그 깐깐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거의 모든 부문에서 웃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팩트셋, 그러니까 팩트셋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죠.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해지네요.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주당 순이익, EPS랑 매출은 어땠나요? 먼저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어저스티드 EPS가 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66센트요? 네, 시장에서는 한 57센트 정도를 예상했으니까요. 거의 16%나 더 잘 나온 셈이죠. 와, 여기서 조정이라는 말이 붙은 건 뭐 인수합병 비용 같은 일회성 요인들을 싹 빼고 순수하게 회사의 영업 실력만 보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본업 장사를 아주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본업 장사를 잘했다. 듣기 좋은 말이네요. 그럼 회사 전체의 파이를 보여주는 매출은요? 매출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68억 5천만 달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무려 175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75억 5,700만 달러요. 네, 예상보다 거의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천억 원 가까이 더 번 셈이에요. 이 정도면 단순한 선방이 아니라 완승에 가깝죠. 와, 7억 달러 차이면 어마어마한데요? 다들 코로나 백신이란 치료제 매출이 줄어서 고전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의 핵심입니다. 예상대로 코로나 관련 제품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제품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메꿨어요. 다른 제품들이요? 네, 특히 작년에 출시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인 아브리스보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요. 여기에 기존의 강력한 캐시카우인 혈액희석제 엘리퀴스랑 여러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들이 꾸준하게 성과를 내주면서 코로나의 공백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전체 매출액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결국 코로나 제품 매출이 그만큼 엄청나게 빠졌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실적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코로나 제품과 비코로나 제품 사이에 아주 선명한 명암 대비가 그려지는 모습일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적표죠. 구체적으로 그 명암이 어느 정도였나요? 숫자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4분기의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급감했고요. 한때 없어서 못 팔던 치료제 팍스로비드 매출은 무려 70%나 증발했습니다. 70%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70% 감소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가 숨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빅소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 거대한 코로나 관련 매출을 싹 걷어냈을 때의 화이자의 민낯입니다. 코로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 그러니까 화이자의 본업은 전년 동기 대비 9%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9% 성장. 물론 좋은 숫자지만 한편으로는 고작 9%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현금을 생각하면 시장에서는 더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을 법도 한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화이자와 같은 거대 제약사가 여러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 이 LOE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으면서도 9%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냈다는 건 회사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사업부들이 골고루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알겠습니다. 4분기 성적표 자체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A+를 줄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였던 연간 가이던스, 즉 미래 전망에 주목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하락한 이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화이자는 2026년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매출은 59억 달러에서 625억 달러,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8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숫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에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해서 투자자들한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주가를 끌어내렸던 바로 그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숫자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으니 가이던스를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이자가 그 가이던스를 단 1센트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버린 겁니다. 아, 이건 시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힘든 상황은 변함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거죠.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군요.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의 평균 기대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609억 7천만 달러에 주당 순이익 2.97달러입니다. 화이자가 제시한 가이던스의 중간값, 그러니까 매출 610억에 EPS 2.90달러가 시장 기대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수준이니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던스 안에는 내년에 코로나 제품 매출이 약 15억 달러, 특허 만료로 인한 타격이 또 15억 달러 정도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요. 아하, 이제야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정리해보면 4분기 실적이라는 깜짝 파티를 열어줬는데 정작 2026년 미래 전망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보니 암울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군요. 투자자들이 파티를 즐기다가 청구서를 보고 황급히 빠져나간 모양새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주식시장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미래의 성장 스토리로 먹고 자라니까요. 내년에도 힘들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에 주주들을 달래줄 만한 자사주 매입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 성장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이 중요한데 그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지니 실망 매물이 쏟아진 거죠. 이런 총체적 난곡 속에서 화이자의 CEO나 경영진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나요? 우리만 믿고 따라와라 하는 식의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앨버트 블러 CEO는 2026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힘든 한 해가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요. 그 전략의 핵심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유망한 신약 파이프라인이고 둘째는 대대적인 비용 절감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래는 파이프라인에 달려있죠. 지금 화이자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신약은 뭔가요? 단연코 비만 치료제입니다. 현재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터죠. 아, 비만 치료제? 네, 화이자는 작년에 1,000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메트세라라는 바이오테크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번에 이 회사가 개발하던 경구용, 즉 먹는 GLP-1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이상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GLP-1이라면 우리 몸의 호르몬을 흉내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방식의 약물이잖아요.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데요? 28주 대략 7개월 만에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평균 12.3%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12.3%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약물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효과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처음에는 주 1회 투여하다가 나중에는 월 1회 투여로 바꿨는데도 체중 감소 효과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요?
네, 즉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편의성은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그게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후발주자로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 시장의 묘미입니다. 아직 시장 초기 단계라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화이자는 먹는 약이라는 편의성과 경장사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근육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별점을 찾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성공한다면 화이자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엘렉스피오나 라임병 백신 후보물질의 마지막 임상 3상 결과 발표도 곧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을 더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장 전략인 비용 절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이자는 2027년 말까지 무려 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조 원이요? 네, 이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직 전체를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서 이익률을 방어하고 거기서 아낀 돈을 다시 R&D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계획은 정말 거창하네요. 강력한 파이프라인과 대대적인 구조 조정,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화이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믿고 투자하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인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립 또는 보유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컨센서스 목표 주가는 31.96달러 수준으로 현재 주가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실적 발표 직후에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투자은행은 기존의 중립 의견과 목표 주가 27달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마디로 4분기 실적은 훌륭했지만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정말 성공할지 비용 절감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입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결국 빅소님을 포함한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앞으로 뭘 믿고 기다려야 하나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 딱 3가지만 꼽아서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코로나 부문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는지입니다. 이번에 9%라는 인상적인 숫자를 보여줬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기마다 꾸준히 7에서 9%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화이자의 기본적인 체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 번째는 너무나 간연하게도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입니다. 특히 앞서 계속 강조했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발표될 임상 데이터 하나하나가 주가를 크게 움직일 테니 이 부분은 정말 면밀히 추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바로 경영진의 실행력입니다. CEO가 약속했던 77억 달러 비용 절감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서 이익률을 실제로 방어해내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높은 배당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리더십과 실행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화이자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전 세계를 구하며 성공적으로 코로나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화이자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노보노디스크와 1111이라는 두 거인이 버티고 있는 이 거대한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다시 한번 성공적인 변신을 할 수 있는가? 화이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화이자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